늦은 오후, 고급 금상점의 유리창을 통해 은은한 햇빛이 흘러들어와 그 안에 아름다운 주얼리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분장한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느라 분주하다. 자동 유리문이 살짝 열리더니 마른 노파가 들어왔다. 그녀는 깊지 않은 낡고 낡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발에 신은 샌들도 낡아 있었고, 머리카락은 은반점이었고, 피부는 주름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평범한 가난한 사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노부인은 손이 살짝 떨리며 천천히 가게 한가운데로 들어섰지만, 눈빛은 여전히 남다른 결단력을 보였다. 매장 직원은 곧바로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처음 몇 초 동안은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저 여자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갈색 머리에 날카로운 화장을 한 젊은 직원이 가슴에 팔짱을 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파를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잘못 찾아오셨나요? 여기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금상점이에요. 다른 직원들은 낄낄거리기 시작했다. 가벼운 곱슬머리의 어린 소녀는 마치 구경하러 들어왔다가 사지 않은 것처럼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마도 들어와서 뭔가를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아직 금도 없고 아무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야채도 없어요. 이렇게 보니 마늘 감당할 수 있나요? 근처에 서 있던 몇몇 고객들도 고개를 돌렸다. 불편함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었고, 안타까워서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었지만, 노파를 도와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작은 금 조각을 사고 싶어요. 노파가 말하자 가게 안의 분위기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러자 매장 직원은 그날 가장 웃긴 이야기를 들은 듯 웃음을 터뜨렸다. 뭐라고 하셨나요? 금을 사요? 갈색 머리의 직원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척 웃음을 터뜨렸다. 맙소사, 농담이 아냐. 돈을 달라고 여기 온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입술을 찰싹 때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가득했다. 이런 옷을 입은 노파가 금을 살 돈이 있을 리가 없어요. 아마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지고 나서 사과할 핑계를 찾고 싶을 것 같아요. 노파를 더 이상 가게에 서 있게 하고 싶지 않은 곱슬머리의 직원이 걸어왔다. 그 손이 재빨리 그녀를 문 쪽으로 밀었다. 잊어버리세요. 저리 가세요. 이곳은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미는 힘은 그다지 강하지 않았지만 노파가 비틀거리며 반짝이는 타일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근처에 서 있던 손님들이 어색함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감히 개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노파는 살짝 뒤로 물러났지만 돌아서서 떠나지는 않았다. 그녀는 얼굴을 들었고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내가 금을 살 수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 꺼내서 한 조각 보여주세요. 보석가게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아직도 안 떠날 거야. 그 직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아. 그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하는지 보자. 심심한 직원은 비웃으며 유리 카운터로 돌아서서 작은 금 조각을 꺼내 도전적인 눈으로 카운터 위에 던졌습니다. 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곧바로 금 조각에 손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귀중하면서도 친숙한 것을 평가하는 듯 몇 초간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금 조각을 가져다가 입으로 가져가 물었습니다. 보석가게 전체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세요? 맙소사, 금도 물리나요? 제정신이에요? 직원들은 당황했고
한 사람은 재빨리 보안요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보안팀에 전화하세요. 이 여자가 가게 재산을 파괴하고 있어요. 상황은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노부인은 경비원에 의해 가게 밖으로 끌려 나오려는 순간, 노부인은 금화를 테이블 위에 살며시 올려놓으며 신비한 미소를 지었다. 이 금 조각은 가짜입니다. 나는 평생 금을 만들어 왔으니 실수란 있을 수 없습니다. 금 가게 전체가 조용했고 금 가게는 종이 한 장처럼 조용했습니다. 이 금은 가짜입니다. 나는 평생 금을 만들어 왔으니 실수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처럼 쫓겨나던 남루한 옷을 입은 노파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보석상 한복판에서 갑자기 가짜 금을 선언했다. 뭐라고 하셨나요? 한 직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숨을 헐떡였다. 제정신이에요? 이 금은 모든 검사를 거친 정품 수입품입니다.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가게 전체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일부 고객은 분명한 호기심을 보였고 일부 고객은 웃으며 다른 고객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동료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이 사람이 실수로 가져간 게 틀림없어요. 경비원을 불러서 그를 없애자. 안쪽 방으로 통하는 유리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걸어 나왔다. 뭐가 그렇게 시끄러워? 바로 금상점 지배인 윤재 씨입니다. 그는 자신의 매장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야? 보안요원은 왜 그녀를 데리고 나가지 않았나요? 갈색 머리의 직원이 앞으로 나오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재빨리 말했다. 이 할머니는 금을 사고 싶다고 해서 한 입 먹어보더니 가짜 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해요. 아마도 문제를 일으키고 싶었을 겁니다. 매니저의 시선은 불편함으로 가득 찬 노파에게로 향했다. 방금 뭐라고 말했어요? 노파는 움츠러들지 않고 여전히 침착하게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이 금이 진짜 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석상 전체가 뭐? 합금? 안 돼요. 이곳 금상점은 정품을 수입해 엄격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노파는 자신이 누구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봐요. 그 사람은 아마도 문제를 일으키고 보상을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금상점 직원은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화를 내기는커녕 입술을 오므려 희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나는 당신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배송물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분위기는 긴장됐다. 윤재 매니저는 가슴 위로 팔짱을 낀 채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 금상점에서 당신 같은 사람의 말을 들을 것 같나요? 그러나 그가 그녀에게 나가라고 명령하기도 전에 손님 쪽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모두의 시선이 서로를 향했습니다. 회색 양복에 안경을 끼고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는 중년 남성에 대해서는 저는 금 수입업체의 파트너다. 이번 배송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게는 조용했다. 그 말이 맞다면 이 금상점의 평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윤재 매니저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원하지 않았지만 파트너의 압력으로 금 배치에 대한 재검사를 명령해야 했습니다. 기술자는 특수 도구를 꺼내서 배송된 금 조각 하나하나를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에 모두가 걱정스럽게 지켜봤다.
처음 몇 분은 특별한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봤지?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직원이 비웃었다. 이 늙은 여자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기술자가 또 다른 금 조각을 조사하던 중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갑자기 구속장치에서 이상한 경고음이 울렸다. 잠깐만. 직원은 눈을 크게 뜨고 숨을 헐떡였다. 이 배송에는 가짜 금이 들어 있어요. 금가게 전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 주변 고객들이 환호했다. 모든 시선이 검사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검사 직원은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서둘러 몇 개를 더 검사했다. 결과 적어도 2개의 금에는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맙소사, 이게 진짜인가요? 말도 안 돼요. 우리가 평판이 좋은 공급자에게서 수입하고 있는 건가요? 이 할머니는 물기만 해도 아시나요? 윤재 매니저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이마에 땀이 줄줄 흘러내린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이 문제가 알려지면 금상점의 명예가 훼손될 것입니다. 노부인은 탁자 위에 찻잔을 집어들고 조용히 불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나는 평생 동안 금을 벌어왔으니 틀림이 없습니다. 금상점의 분위기는 기타줄처럼 긴장됐다. 이때 이전에 노파를 조롱했던 직원들도 후회하기 시작했다. 갈색 머리의 직원은 침을 삼키며 겁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확히 누구입니까? 노부인은 신비로움이 가득한 눈으로 미소를 지었다. 수년 전 저는 보석상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네요. 가게 전체가 조용했다. 윤재 감독은 발밑의 땅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한 고객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이 금상점은 짝퉁을 파는 걸까요? 그렇다면 당국에 신고하겠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금 불순물의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 늙은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점검 결과 직원들은 모두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님들은 수군거렸고 윤재 매니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배송물에 진짜 가짜 금이 들어있나요? 불쌍한 노파는 살짝 물린 것만으로도 전체 구속 시스템이 감지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게 전체가 그녀를 조롱하고 경멸했지만 이제는 그녀가 믿을 수 없는 현상이라는 듯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윤재 매니저는 진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가짜 금은 있을 수 없습니다. 뭔가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관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서둘러 재검사했습니다. 산을 사용하여 금을 테스트했는데 일부 금 조각에 비정상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금의 불순물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은 저울을 사용하면 일부 무게에 오류가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배송물에 가짜 금이 포함되어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금 상점 전체가 속삭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맙소사, 이게 뭐야? 이 금상점에서 가짜 금을 파는 걸까?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여도 품질이 떨어지는 물건에도 연루되어 있는 걸까? 그런데 이 할머니는 누구시죠? 방금 노파를 조롱하던 갈색 머리의 직원은 이제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일어난 일을 감히 믿을 수 없어 떨렸다. 윤재 감독은 더 이상 진정할 수 없다.
그는 달려가서 직원의 손에서 검사 결과지를 획 잡아당겼다. 그의 눈은 한 줄 한 줄을 훑어보았고 손은 떨렸다. 그리고 갑자기 이게 대체 뭐야? 라고 소리쳤다. 검사지가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굵은 글씨는 금 함량이 표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이상한 합금이 감지되었음을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안 돼. 우리는 오랜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는데 어떻게 가짜 금이 있을 수 있니? 그는 직원에게 눈을 굴렸다. 이 배치는 어디서 왔습니까?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응급구조대원들은 당황하여 책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한 직원이 소심하게 말했다. 이 화물은 일주일 전에 친숙한 출처로부터 수입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부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항상 공급자를 신뢰했지만 공급자가 항상 정직하다고 확신하시나요? 윤재 매니저는 깜짝 놀랐다. 그는 그것에 대해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여성 손님이 갑자기 지난주에 여기서 금반지를 샀는데 이번 배송이 그렇다면 라고 말했다. 문제는 내가 가짜 금을 사지 않았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다른 고객들도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했고 즉시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금을 사기 위해 돈을 썼습니다. 그것이 진짜 금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매장에서 사기 조짐이 보이면 당국에 신고하겠습니다. 금상점의 분위기는 어지러워졌다. 윤재 매니저는 땀을 흘리며 모두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확실히 자제력을 잃고 있었다. 아주머니,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왜 이 금 덩어리를 깨물기만 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모든 시선이 노부인에게로 향했다. 노부인은 천천히 한숨을 쉬며 매니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원래 보석상이었지만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보석가게 전체가 조용했고 누구도 감히 큰 소리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금상점의 창업자를 훈련시킨 사람이다. 노부인의 말은 맑은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다. 직원들은 모두 숨이 막혔고 고객들은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거짓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노부인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다. 이 금상점의 창업주, 긴 수염을 기른 노인이 조끼를 입고 진지한 눈빛을 하고 있는 초상화이다. 나는 그에게 금을 정제하는 방법,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 사업에 있어서 정직의 원칙을 가르친 사람인 그의 주인이다. 금상점 전체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은 이 가게에서 20년 넘게 일한 가장 나이 많은 직원이요.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옛날 상사가 전설적인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냥 소문인 줄 알았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노파의 정체가 밝혀지고 가짜 금에 대한 진실이 파문을 일으키며 가게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매장 전체가 고요했다. 이전에는 노파를 경멸했던 눈에는 이제 충격과 회의,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금 구매자일 뿐만 아니라 이 금상점 창업주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때 보석 세공사였던 사람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나타나는 걸까요? 뭐라고 하셨나요? 한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이 우리 옛 상사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라고 물었다. 모두들 잊혀진 보물을 발견한 듯 노파를 바라보았다.
노부인은 눈을 멀게 한 채 희미하게 미소를 짓더니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40여 년 전 그녀가 여전히 이 지역에서 가장 재능 있는 보석 세공인이었을 때, 그녀의 이름은 보석계에서 그녀를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큰 금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금 재련에 능숙할 뿐 아니라 겉모습이나 살짝 한 입 베어 물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재주도 갖고 있다. 그녀의 가게는 한때 이 지역 최고의 금 가공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녀의 명성과 성실함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그녀에게 주문을 하러 옵니다. 그녀의 견습생 중에는 야심찬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금상점의 창업자입니다. 이 금상점의 옛 주인은 한때 내 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매우 재능이 있고 근면하며 지성적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가게에 있던 나이 많은 직원은 말문이 막혔다. 기억나네요. 옛날 사장님께서 좋은 선생님이 계셨다고 했었는데 그분이 당신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보석 가게 전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재 감독은 더 이상 감히 오만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노파는 한숨을 쉬며 비극적인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항상 순조롭게 항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그녀에게 와서 함께 사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워크숍을 확장하고 브랜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신뢰 때문에 그녀는 힘을 합쳐 공장 경영권 일부를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함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협력을 원하지 않고 단지 나의 금 제조법을 도용하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몰래 책을 바꾸고 문서를 위조하고 그녀를 비방하고 고객들의 금을 횡령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자고 있는 동안 갑자기 공장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녀의 공장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사건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은 그녀가 빚을 피하기 위해 화재를 일으킨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중상모략을 당했고 고소를 당했으며 직업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모든 자산과 평판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나는 보석 세공인에서 빈손으로 변했습니다. 공장에서 쫓겨나 아무것도 없이 방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이 금상점의 창업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학생은 떠나고 자신의 가게를 열었습니다. 아무도 그 늙은 선생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이 금상점에 들어서기 전까지 수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짜 금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노파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윤재 매니저를 바라보았다. 이 일의 배우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게가 여전히 존재하려면 이 가짜 금의 출처를 즉시 밝혀야 합니다. 가게 전체가 조용했다. 갑자기 후배 직원이 떨면서 말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배송품은 기존 공급업체에서 수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중개업체에서 수입한 것입니다. 윤재 매니저가 눈을 굴렸다. 무엇? 다른 직원 몇 명도 서로 귓속말을 하기 시작했다. 기억나네요. 지난달에 물량이 있었거든요. 방금 제안한 것이었지만 상사가 보증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누구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전체가 깨어났고 누군가가 조용히 가짜 금을 시스템에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배우는 누구입니까? 노파는 칼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카운터로 걸어갔다.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객이 이 문제를 대중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금상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가게 전체를 강타하는 망치질과 같았습니다. 예전에 노파를 조롱하던 직원들은 이제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윤재 매니저는 손바닥이 땀에 젖어 두 손을 꼭 잡았다. 즉시 누군가 조사하게 할게요. 하지만 너무 늦었나요? 이 가짜 금 케이스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노파는 정말로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가게가 배우의 정신을 폭로하도록 도울 것인가? 금상점은 극도의 긴장감에 빠졌다. 노부인이 가짜 금괴를 폭로한 뒤 매니저 윤재는 어색하게 물품의 출처 전체에 대한 검사를 지시했지만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음모의 배후에는 누가 있고 가게의 명예는 지켜질 수 있을까요? 노부인은 마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본 것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거나 고객과 언론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파의 말은 윤재 매니저의 마음에 큰 타격을 주는 것 같다. 그 순간 손에 분석서 한 장을 들고 검사 직원이 달려왔다. 방금 최근 배송물 확인을 마쳤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참았다. 이 가짜 금은 해당 매장의 공식 파트너가 아닌 새로운 공급업체로부터 수입된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누군가가 엄격한 검사도 거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갑자기 다른 직원이 말하더군요. 이 화물을 수입할 때 어떤 사람이 상사인 하준 씨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보석상 전체가 윤재 매니저의 수석 비서인 하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하준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온몸이 떨리며 나 없어 라고 말을 더듬었다.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나요? 노파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감히 내 눈을 보고 부정할 수 있나요? 하준은 두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땀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나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가게에 해를 끼칠 생각은 없었어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준은 품질이 좋지 않은 금 공급업체와 비밀리에 협력해 가짜 금을 시스템에 들여오는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게 안에는 분노가 솟아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척합니다. 오늘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고객에게 얼마나 많은 가짜 금을 팔았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윤재 매니저가 소리쳤다. 당장 그를 체포하세요. 경비원이 달려와 하준을 꽉 붙잡았다.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강요당했어요. 하준은 애썼지만 더 이상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윤재 매니저는 사건이 밝혀지자 즉각 불순물로 오염된 금 전체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고객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품질 검사를 더욱 강화했다. 노파의 발견으로 가게의 명예가 살아났다. 하지만 모두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노파의 결정이었습니다. 부인, 우리는 당신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녀를 과소평가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윤재 매니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다. 동의하신다면 저희 매장의 명예고문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전 직원이 그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희미한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살짝 저었다. 나에게는 명성이나 재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가게에 있는 금이 항상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은 모두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그럼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모두가 그녀가 돈이나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노파는 정말로 보상하고 싶다면 보석 직업의 원칙, 즉 정직과 마음을 따르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노파는 늦은 오후에 돌아서서 떠났다. 한때 전설이었다가 잊혀진 남자, 이제는 보석계의 정의의 신으로 다시 등장하는 그 마른 모습을 금상점 전체가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진정된 지 며칠 후, 가게에는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와 같은 상황에 빠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편지에는 서명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정직을 유지하고 은보다 금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라는 고대 비문이 새겨진 작은 금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재 매니저님이 다 읽고 활용해 주셨어요. 이것이 노파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을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그날부터 이 가게는 달라졌다. 더 이상 테스트를 소홀히 하지 말고, 더 이상 이익을 추구하며 핵심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때 경멸했던 누군가 덕분에 금 상점의 명성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절대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사업에서는 정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진정한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